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2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6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2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병 5월 갑진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의 갑목이 되겠습니다. 자, 갑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갑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갑이라고 하는 일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첫 번째 천간이 되겠고, 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나무.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는 화라고 하면 나무의 기운은 따뜻한 온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예를 들면 갑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경우에는 목화솜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같은 거, 의류 같은 것들이 다 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류 같은 거. 그래서 갑목일간들이라든가 을목일간들이 수가용신이 되는 경우에는 옷장사 같은 거 아니면 의류 디자인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대체적으로 갑목일간들이라든가 을목일간들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후독실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남을 위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목민간 어떤 국민들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주 국세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갑목일간도 을목일간도 좀 몰인정하고 자린고비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갑목이라고 하는 일간 또는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모질지 못하고 착실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뭐 무토기토일간에는 뭐 이상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무토기토일간도 임수개수 일간도 경금신금 일간도 나름대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주국세가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장점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 일간의 단점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이 좀 모질어질 수도 있고 광폭해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은 나머지 글자들 원령과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목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 됩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굵직굵직하고 단단한 그런 개념의 목을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무의 온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향이지만 얘는 음에 해당되는 음목에 해당이 됩니다. 음에 해당되는 음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갑목 일간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큰 소나무라든가 아니면 전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단단하고 곧든 그런 나무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화초 같은 그런 개념,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그러한 개념의 것으로 볼 수 있고, 화초라든가 풀 같은 걸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갑목과 음목인 을목은 그 성질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단단하고 큰 나무는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기본적인 그 용도 쓰임이 되겠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이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보다는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나무는 옛날 같은 경우 집을 짓는다거나 배를 만든다거나 하는 어떤 큰 제목으로 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궁궐 같은 거 큰 기둥, 그래서 이거를 갖다 제목이라고도 하고요. 동양지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국가의 어떤 대들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큰 나무지만, 그러면 을목은 용도가 없느냐? 아니죠. 난초 같은 거 있죠. 난초도 아주 귀하고 좀 희소성 있는 것은 난초 한 촉당 가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뭐 보지는 않았지만 뭐 수천만 원짜리 난초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용도가 쓰임이 있으면 을목도 좋은 그 쓰임이 있는 것이고요. 갑목은 갑목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습니다. 자, 제목이 큰 제목이 좋을까요?
난초, 아주 귀한 난초가 좋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큰 궁궐을 짓는 사람들은 감목이 필요한 것이고, 아니면 나는 그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화초에 나는 더 영양가가 있다라고 하면 을목이 더 용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감목이 좋고 음목인 을목은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감목은 감목 나름대로의 용도가 나타나면 좋은 것이고,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용도가 나타나면 그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동량의 제목을 쓰기 위해서는 그 감목을 갖다가 작벌, 즉 감목을 베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금, 양금이 경금으로서 감목을 작벌하고,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하게 되면은 감목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경금을 또는 경금 정화를 이렇게 쓰는 것이 사주 배합의 기본 원칙임에 반해서, 을목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관살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만 있게 되면, 병화 개수가 있게 되면은 을목은 화초로서의 영양이 나타날 수 있다,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주의 배합법이 되는 것이고, 간목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배합이 그 원령에 맞게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좋아합니다. 옷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은 봄에 입는 옷이 다르고요, 여름에 입는 옷이 다르고, 가을에 입는 옷이 다르고, 겨울에 입는 옷이 다릅니다. 그죠? 나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충마추동에 따라서 여름에 파카를 입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겨울에 비키니를 입으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그때 맞게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간은 똑같은 간목 일간이라 하더라도 어느 월령에 태어난다, 즉 인월 묘월에 태어났냐, 4월 5월에 태어났냐, 신월 6월에 태어났느냐, 내지는 해월 자월에 태어났냐, 아니면 진술 충미 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사주에 배합하는 것이 이제 원칙론에서 조금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이제 5월도 오늘이 20일이면은 한 10일은 조금 더 넘은 것 같죠. 그래서 5월도 이제 이 정도 되면 5월의 특징은, 제 강의를 계속 꾸준히 들으셨다라고 하면 5월은 이런 계절의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한다라는 생각으로서 공부의 학습에 장기 기억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반복함으로써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장 좋은 학습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는 망종과 하지라고 하는 절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망종이 되어야지만 4월에서 5월로 전환이 된다. 이거는 제가 6월 5일인가 6월 6일 망종이 될 때 설명을 드렸던 바이고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 5, 미월을 큰 틀에서 4, 5, 미월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여름, 초화가 되는 것이고, 5월은 화가 가장 왕한 화왕 절이 되죠. 그래서 5월은 가장 열기가 뜨거운 계절이면서, 미월은 그래서 5월은 이제 중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 되면서 토가 왕한 계절이 된다. 4, 5월은 오행으로는 화가 왕한 화왕절이죠. 그래서 4월은 포태법으로 화가 임관지가 돼서 4월 할 때 제가 화가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월도 마찬가지로 화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왕합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4월은 그 본기가 병화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5월은 그 본기가 어떻게 됩니까? 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격국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건 4, 5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화가 왕하고,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간목의 기운은 많이 설기가 돼서 쇠약해진다. 쇠가래진다라고도 표현하고요. 쇠약해진다. 간목 목 자체가 허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간목뿐만 아니라 어느 일간이든 간에 5월에는 뜨거운 열기, 엄청나게 뜨거운 고온 건조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수가 있어 주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돼. 사하라 사막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이 있어 주어서 뜨거운 열기도 식혀주고 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 동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었게 되면 그 뜨거운 불바다에서 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5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5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월의 왕하죠. 인묘진월의 목은 인월의 인관, 묘월의 제왕, 진월은 이제 쇠지가 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인묘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 있죠. 하지만 4월, 5월, 미월로 넘어오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지, 사지, 묘지라고 하는 병사 묘지를 접어들기 때문에 이 진월에 왕했던 간목의 기운이 많이 쇠갈해진다, 허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4월에 태어나든 간목이 5월에 태어나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인성이 있어줘야 된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죠. 생아자가 되는 겁니다. 생아자, 나를 생하는 것 인성이라고 하고, 간목 또는 을목 입장에서 인성은 수가 되게 되겠죠. 반드시 5월에 간목은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수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간목이 좋아하는 수는 임수가 될까요? 아니면 개수가 될까요? 간목이 좋아하는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정인이기 때문에 개수라고 보진 않고요. 임수 같은 경우는 제가 임수를 설명할 때 대해수라고 했죠. 내지는 강호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호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이라든가 호수에서 물을 길러다가 내 논밭에 있는 나무에 물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우로수인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히 우로수인 개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생육을 위해서 쓰는 물은 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수라야 공력이 큰데, 그러면 선생님 개수가 없을 때 임수는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개수가 없으면 임수라도 써야 되죠.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물을 파든지 아니면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댔지 않으면 논밭이 다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개수가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가장 좋겠지만, 하늘에서 비가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계속 가물고 있습니다. 저기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생 난리를 지금 지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간에 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산불, 울산 쪽 저쪽에서 또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그런 산불도 예방이 되겠고요. 간목, 을목 또 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간목 반드시 개수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고, 개수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임수라도 얻어서 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수는 목만 생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개수가 있게 되면 목도 생하게 되고요. 개수가 있게 되면 염천지절인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너무 뜨겁지만은 하늘에서 충분한 비가 내리게 되면 한여름도 시원해지게 되는 것이죠. 기온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얻는다고 하는 뜻은 두 가지 용도, 그렇죠? 간목을 생해주는 용도,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즉 이걸 뭐라 그러죠? 조후의 용도도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5월은 화가 왕하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경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수를 금생수에서 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어떻다? 개수가 능히 힘을 얻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고 또 화를 억제시켜 줘야 된다. 또 개수가 화를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또 금이 수를 행하는 것이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명식을 볼 때는 그냥 정인이 있으니까 좋다, 내지는 뭐 7살이니까 나쁘다, 이게 아니라 서로 생극 재화를 어떻게 주고받느냐,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은 극해 주는 것이 좋고요, 어떤 것은 생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고 수로서 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의 간목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다? 수를 보는 것, 수 중에서도 임수가 아닌 개수를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5월의 간목은 용신은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희신은 7살 경금이 된다. 선생님, 신금이면 어떻습니까? 신금도 물론 경금이 없으면 쓸 수는 있겠지만 화가 너무 왕한 그런 계절에는 신금은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경금을 얻어서
해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된다. 그래서 5월의 간목은 개수경금을 위주로 사주를 배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5월의 간목이 개수가 없습니다. 이 경금도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목화토만 왕해. 그러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 안 좋은 사주, 안 좋은 사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주를 갖다가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는 것, 축일, 피흉하는 그런 학문이죠. 축일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돈 많이 버느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사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재물을 얻는 것이고요. 사주가 안 좋으면 명예, 재물을 얻지 못하거나 진짜 빈한하게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의 배합이라고 하는 것, 즉 사주의 중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산으로 볼 때는 항상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깊이 있게 막 엄청 두세 시간씩 파볼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격국,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사주의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격을 놓고 보게 되고요. 나머지 전체 짜임이 어떻게 되는 있느냐에 따라서 국세를 놓고 보게 되죠. 그래서 격국을 놓고 보는 것이고, 격국을 알아야지만 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간목 5월생은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오화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체, 양, 용, 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화는 그래서 양인데 쓰는 것은 음으로 쓰기 때문에 얘는 음화가 됩니다. 양대, 일간과 월지의 관계, 양대 음이 되는 것이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목생화의 강이죠. 아생자가 됩니다. 내가 생하는 것이 아생자, 나를 생하는 것은 생아자, 생아자는 인성이라고 하고요. 내가 생하는 아생자는 이거는 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식상은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이 되면 이건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상관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양대, 일간은 음이고 월지는 음이기 때문에 이건 양대 음이 되죠. 그러면 식신이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상관으로 보게 되죠. 상관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이 일간이 되겠고요. 월지 화는 상관이 되는데, 일간이 약하고 화가 왕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진상관이라고 하는데, 목일간, 상관화, 그래서 목화, 진상관, 격이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하게 되면 이건 설기태과한 사주가 된다. 설기태과,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하면 일간이 더욱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간을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폐인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화진상관, 화토진상관, 그 다음에 토금진상관, 금수진상관, 수목진상관 등등등 해서 진상관격들은 대체적으로 인성을 얻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간목이 오래 태어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수라고 하는 인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 중에서도 임수보다는 개수를 중요시한다. 개수가 없으면 꽝 대신 닭으로 임수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관성인 뭐가 있어야 됩니다. 금이 있어서 금생수 해 주어야지만 5월의 개수, 5월의 임수가 능히 간목을 생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뭐할 수 있다? 조후할 수 있다. 수가 관건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간목이 인을 보게 되면 이거는 녹이 됩니다. 녹. 그래서 걸록은 아니고요. 그냥 녹이 되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뿌리를 얻을 수 있지만은 뜨거운 여름 5월에 인목을 보게 되면 저 인목은 반드시 뭐 한다? 인오 회국하죠. 인오 회국이라고 해서 원래 인옷을 삼합이 되는데 인오 회국하게 되면 지지로 화국을 짓게 되죠. 그래서 목분 비회, 물이 없는 나무는 화가 왕하면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해서 목분 비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간이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월간에 다시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후회국하는 상태에서 병화까지 투출하게 되면 진상관계에 더 상관이 왕해지기 때문에 일간 간목은 더욱 쇠갈해지고 더욱 허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성이 필요한데 개수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연간에 이렇게 편인인 임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다. 이 임수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 간목을 생해주고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 천간에 있는 임수는 반드시 지지에 뭐가 있어야 된다? 통근해야 된다. 지지로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임수로서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지로 임수가 뿌리를 얻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게 되죠. 다행스럽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지에서 진토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갑진일주가 되죠. 이게 적천수에 어떤 말이 있냐면 화치승룡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이거 연예인 누구 승용이 아니고 화치승용이라고 하는 것은 화치라고 하는 것은 화가 너무 뜨겁고 치열해지게 되면 승용, 우리가 승용차라고 했죠. 승용차는 차를 타기 위한 차를 승용차라고 하죠. 그래서 화치승용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너무 치열하게 되면 용을 타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여기서 용은 뭘 뜻하냐면 진을 의미하게 되죠. 진을 우리가 진은 뭐예요? 용띠죠, 용. 그래서 화치승용은 예를 들어서 5월 이렇게 화가 왕하게 되면 이 습토인 진토를 얻게 되면 화치승용이 돼서 간목이 진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진 안에는 얘는 어떤 토, 그냥 토가 아니라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뻘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세상에 바싹바싹 말라 있어도 물기가 있는 그러한 뻘에는 간목이 생조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화치성령이 겁나게 억수로 좋은 사주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냥 자수, 해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지 왜 굳이 화치성령에서 진토만을 얘기했을까? 이거라도 있어야지 뜨거울 때 이 습토의 어떤 역할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진토도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축토도 있긴 하지만은 이 진토 안에는 또 뭐 있습니까? 그 지장을 보게 돼 을목과 개수가 있기 때문에 축토를 보는 것보다는 진토를 보는 것이 간목 입장에서는 월등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수의 고지이기 때문에 임수가 미약하더라도 여기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진토가 임수는 용신이지만은 간목과 임수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이 진토이기 때문에 이 진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만약에 생시에서 여기서 술시를 받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술시가 되면 진술상충하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 을목이 다 박살이 나버리기 때문에 절대 술시가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이 진토를 받다 하더라도 수기는 매우 부족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금수를 얻어야지만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중화는 제가 말씀드렸죠. 왕세라고 하는 중화하고 한열이라고 하는 중화를 얻게 되는데 수를 얻어야지만 한열의 중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 이렇게 해서 갑자시를 만약 얻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삼합 중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자는 없다 하더라도 자자하고 진자를 이렇게 봤죠. 자하고 진을 보게 되면 이거는 반합이라고 해요. 반합. 그래서 이거는 자진 합이 되면서 수가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진 합함으로 인해서 임수의 세력이 더 커지게 되겠고 5월에 이렇게 인후회국한 상태에서 병화가 투출됐는데 화가 왕하죠. 수도 이 정도 되면 세력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목이 있건 없건 간에 간목 자체도 진 또는 인의 뿔을 뒀기 때문에 일간도 약하지 않다. 수기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 나쁘지 않은 것이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갑자시에 비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 을목을 보는 것 자체는 썩 간목 입장에서는 달가우는 것은 아니고요. 축토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토하고 축토는 습토라고 했죠. 습토. 지지로 진, 술, 축, 미토가 있긴 한데 여기서 습토는 지금 볼 수 있는 진토하고 축토가 습토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술토라든가 미토는 얘는 어떤 또 건토, 마른 땅이 된다. 그래서
합진이니까 그나마 오늘 명식이 그나마 간목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토가 아니라 술토였다라고 하면 완전히 인호술 화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국세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토를 보게 되면 그래도 뭐 미시에 태어난 거 낫다라든가 이런 거, 미시라든가 술시에 태어난 것보다는 그래도 습토를 보긴 해서 낫긴 하지만 그렇게 국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5월에 병화, 또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인목 자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 인 2개 뿌리를 두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화가 왕한 계절에 수가 부족하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에서 화를 더 염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은 좀 단점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 되겠죠. 남자 같은 경우는 정미대운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금수운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남자를 태어났을 때 어디가 안 좋다? 경술시가 되면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좋지 못한 좀 난관을 부딪힐 수 있겠죠. 정미대운은 조금 나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술충이 되지 않죠. 단 정미대운이 안 좋은 것은 이 정화가 임수를 갖다가 정임합으로 인해서 정임합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가 임수를 묶어버리기 때문에 임수가 수로서 역할을 못한다. 즉 임수가 간목을 생하지 못하고요, 임수가 조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정미대운은 좋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나쁘지 않죠. 단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천간으로 인계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지로 수 기운이 크게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늦게 금수운이 왔을 때 발전할 수 있다. 정묘시 마찬가지 보시면 되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무토 투출하는 것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기 때문에 습토인 진토 2개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 무토는 임수를 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고 무토 자체는 기토하고는 달라서 얘는 어떤 토,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특히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에 천간으로 무토 투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상황은 아니겠고요. 경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다시 5월에 이런 회국하고 오시를 보면 화가 더 왕해지겠죠. 경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한다 손 치더라도 너무 화가 왕하게 되면 경금 자체가 수를 생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수기가 좀 부족하게 되겠고요. 임신시라든가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뭐 신금을 얻었기 때문에 이 신금은 임수가 통근할 수 있죠. 자수가 빠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합력을 인정하게 되면 수의 기운은 뭐 자수로 본 것만큼이나 어떻다? 수의 기운을 좀 크게 얻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기는 좀 충분하게 볼 수 있고, 임시시도 마찬가지고 계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유합금에서 개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뭐 어떤 분들 또 정편인 혼잡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수기가 부족한데 수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로 갔을 때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좀 수가 좀 많아지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겠고, 오히려 임신시 계유시가 됐을 때는 오히려 여명이 됐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남자가 좋을 수도 있고요, 생시에 따라서 여자의 명이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은 왜냐? 대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시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화토를 많이 봤다라고 하면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나은 것이고, 여기서 금수를 많이 봤다라고 하면 이때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시, 갑술시가 되면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인호술 화국이 아니라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매우 좋지 못한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행복한 한 주의 시작 되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